예, 안녕하세요. 수원 정지역 김준혁입니다. 교육부 장관님과 유보 통합과 관련된 내용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유보 통합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유보 통합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장관님과 교육부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부 장관님, 교육개혁,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3대 정책 어떤 거죠? 예, 크게 보면 이제 유보통합 늘봄을 통해서 영유아 아이들의 그 보육과 교육을 에듀케어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 책임을 다하면서 저출생을 대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실혁명이나 또 이 초중등 교육의 또 입시 계획이라든가 또 함께학교라든가 이런 걸 네. 통해서 예. 세 번째는 어쨌든 대학에 대한 혁신입니다. 네, 첫 번째가 유보 통합이죠? 네, 맞습니다. 유보 통합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장관님도 예전에 장관을 또 하셨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유보 통합하려고 하다 못했었고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었는데 어쨌든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복지부하고 영유아 보육사무 교육부를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통과시켰습니다. 올 6월에 이제 복지부 사업이 교육부로 넘어온 내용이고요. 유보 통합의 어떤 첫 발을 떼게 된 것은 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역사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유보 통합이 장관님이나 교육부가 생각하는 만큼 원활히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곳곳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 네. 예,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런 국감장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밝히고 오히려 그걸 토대로 해서 장관님께서 이런 점이 부족하니까 더 잘하자라고 채찍질할 수도 있고 다른 부처하고 관계도 조율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의가 시작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하셨죠? 그 경기도교육청 지정하셨는데 네네. 혹시 경기도교육청 그 유보통합 선도 사업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경기도가 유보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임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어린이집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네네. 예,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유보통합에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간의 격차 완화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좋은 취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린이집의 모든 아이들이 동등하게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이 내용 보고 받으셨나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예. 하긴 장관님께서 어떻게 다 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의 그 유보통합 과정에서 급식비 지원을 하는데 3에서 5세까지는 지원을 하는데 0에서 2세 영아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없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그 기억이 납니다. 요 이슈가 있다는 걸. 그런데 왜 이게 혹시 그러면 0에서 2하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으셨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영어세를 다 하기에는 좀 여력이 좀 부족했다 하는. 아닙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네. 예산이 있는데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영아 급식 지원은 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이제 보고 자료가 이제 들어오고 하는데, 자, 원래 3에서 5세도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었어요. 이 법이 제대로 이관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교육부가 올 3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차관님 지금 다 고개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적극행정위원회 통해 가지고 3에서 5세는 지원하기로 했는데 0에서 5세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을 안 했어요. 맞습니다. 왜 안 했는지 아세요? 법규상에 좀 이게 좀 곤란하다 이렇게 아마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네. 얘기는 뭐냐면은 교육부가 자 3에서 5세는 누리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하는데 0에서 2세는 누리과정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지원할 근거가 없다. 실제 예산은 있었다니까요. 예산은 있었는데 이게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자 누리과정으로 있기 때문에 3에서 5세는 지원하고 0에서 2세 영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교육부가 적극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적극행정위원회
그러면 0에서 2세 아이들을 갖다 급식비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 행정위원회에서 과감하게 하면 됐는데 이게 안 했다는 게 좀 굉장히 아쉽다는 겁니다. 제가 또 역사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정조 때 정조 즉위하고 나서 이병 위원장님 잘 아실 겁니다. 자율전칙이라는 게 버려진 고아들 10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고을 수령이 기르는 겁니다. 거기 젖먹이 아이들까지도 그런 산모 이제 갓 아이 태어난 산모들한테 돈 주고 그 젖을 먹이게 하고 1세 아이들한테도 밥 주고 2세 아이들 밥 주고 다 나와 있어요. 하다못해 250년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이 내용을 듣고 장관님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유보통합 때문에 복지부에서 이 유보통합 어린이집 담당하던 분들 교육부로 이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이관됐습니다. 이관됐죠. 네. 자, 법령에 정부조직법에 의하면은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유아들, 영아들 어린이집 관련된 부처는 복지부하고 시군구교육청하고 지자체였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아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담당해 왔고 나머지 그 보육과 관련해서 복지부에 있던 공무원들은 교육부로 왔는데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아동보육과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공무원들이 시도교육청으로 갔느냐 혹은 교육부로 왔느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이관하기 위해서 이제 법규도 이제 국회에서 좀 통과시켜 주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겁니다. 네, 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공직자들 그냥 그대로 다 두게 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 그 어린이집 담당하는 영아 또 그 유아 담당하는 공직자들 뽑거나 아니면 조직을 늘리거나 지금 당장 이럴 수 있는 게 못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이걸 인사혁신처하고 지금 교육부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지만 그러나 인사혁신처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국감에서 이런 질의가 나왔으니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유보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유보통합인데 이 유보통합이 지금 정부조직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고 있다. 강력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뭐 정부에 힘을 실어주시는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좀 타 부처랑 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시도교육청에 있는 예산들, 지자체에 있는 예산들 이거 정부조직부 바뀌니까 예산 운영 주체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재부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장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보통합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많은 어린이들, 영아부터 유아들까지 똑같이 균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균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좀 더 강하게 하기를 바라서 하는 것입니다. 네,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힘을 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국회와 협의해서 말씀 주신 그 부처 간의 그 협의나 이런 사항들을 좀 조속히 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혁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